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과학적 자연주의의 이해와 비판, 이걸 가지고 과학적 자연주의라는 세계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세상 모든 것이 물질이고 또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뭐 이런 생각인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핵심 아이디어를 같이 파헤쳐 보죠. 어떠세요? 좋습니다. 과학적 자연주의, 흥미로운 주제죠. 우선 그럼 과학적 자연주의가 뭔지부터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환원적 물질주의나 과학주의라고도 부르네요. 네, 맞아요. 핵심은 그거죠. 존재하는 건 오직 물질뿐이다. 그리고 모든 현상은 결국 더 기본적인 물질적 요소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환원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뭐 신이라든지 영혼 같은 비물질적인 존재는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물질 자체는 영원하고 우주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그 닫힌 체계라고 봐요. 닫힌 체계요. 그럼 새로운 게 뭐 생겨나거나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던 것들이 계속 재배열될 뿐이다. 이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구성 요소가 영원히 재배열된다는 시각이죠. 자, 그럼 여기서 자연 법칙의 역할이 중요해지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인데요. 모든 현상은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법칙이라는 게 어떤 목적이나 의지 같은 건 없어요. 목적이 없다. 네, 그냥 존재하는 거죠. 불변하고 예외도 없고요. 이게 바로 결정론으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결정론이요. 아,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사슬로 이미 딱 정해져 있다는 그런 관점 말씀이시죠? 심지어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까지도요. 맞습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선택까지도 전부 뇌와 같은 물질적 기반에서 비롯된 어찌 보면 물리화학적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야, 그럼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정말 오직 이성과 과학뿐이다. 이런 결론으로 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과학이 거의 구원자처럼 제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의학 발전이나 농업 혁신 같은 예를 들면서요. 네. 그래서 이성과 과학적 방법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비물질적인 것에 의존하거나 그런 건 비합리적이고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오직 이성으로 자연 법칙을 파악하고 과학 기술로 그걸 활용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답이다. 이런 믿음이 상당히 강하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과학 방법론을 넘어서 하나의 큰 세계관으로 확장되는 지점이 저는 좀 흥미롭더라고요. 자료에 나온 1933년 인본주의자 선언 내용을 보면요. 아, 네. 그 선언문이 중요하죠. 세계에는 창조된 게 아니라 원래 스스로 존재하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그리고 과학이 종교를 대체해야 하고 이성이 전통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인간 스스로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힘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이게 삶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까지 제공하려는 시도처럼 보여요. 네.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일종의 구원 서사를 제공하는 셈이에요. 여기서 구원은 물론 초월적인 게 아니고요. 아, 현실적인 거군요. 더 나은 삶이나 이상적인 사회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 네, 바로 그거죠. 현세적인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물론 자연주의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점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요. 자료에서도 그 점은 인정하고 있어요. 우선 과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는 점. 과학적 성취가 우리 삶을 불면히 개선시킨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부인할 수 없죠. 그리고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성은 어떤 세계관이든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중요한 도구니까요. 자료 속 기도표 관점조차도 계시를 이해하는데 이성이 필요하다고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인류 통합이나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는 정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인류가 분열되어 있다는 현실을 보고 어떤 공통의 인간성을 바탕으로 질병이나 빈곤 같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 이런 노력은 분명히 가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관점에 대해서 자료가 제기하는 비판들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여기가 정말 생각해 볼 지점인데요. 네,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 제기가 있죠. 첫째는 이게 인간의 주의를 너무 축소시킨다는 비판이에요. 인간의 지위요? 어떤 면에서요? 뭐랄까, 인간의 존엄성, 의식, 자유의지, 아니면 도덕감정, 아름다움을 느끼는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복잡한 경험들을 단순히 물질과 결정론적 법칙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아, 인간의 고유한 특성들을 다 설명하기 어렵다. 네. 그리고 둘째로는 도덕의 근거가 좀 애매해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도덕의 근거요? 네. 목적도 없고 비도덕적인 자연 법칙, 그리고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 속에서 우리가 왜 굳이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 도덕적 책임의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그리고 이건 정말 근본적인 질문 같은데 우리 이성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되더라고요. 아, 그 부분.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의 생각 과정 자체가 그냥 물리적인 인과 법칙의 결과물일 뿐이라면 그 이성어로 내린 판단들, 심지어 자연주의가 옳다는 그 판단조차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꽤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반박적인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진보나 목적을 정의하기도 어려워져요. 진보나 목적이요? 네. 어떤 목표나 방향성 없이 그냥 변화만 계속되는 시스템 안에서 도대체 무엇이 더 나은 상태인지, 즉 진보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하필 인간 중심의 진보를 가정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자연주의 안에서는 찾기 어렵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물질과 법칙 앞에서는 뭐 박테리아나 인간이나 그냥 동등한 존재일 뿐이라면 왜 인간의 가치나 목적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자료는 결국 자연주의 역시 물질은 영원하다는 어떤 특정한 믿음, 즉 신념에 기반한 체계일 수 있다고 지적해요. 그것 자체도 하나의 믿음 체계일 수 있다. 네. 비인격적이고 닫힌 시스템에서 출발해서 인간의 의미, 가치, 도덕 같은 걸 설명하려고 할 때 내부적으로 좀 긴장이나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자료에서는 대안으로 인격적인 창조주와 열린 우주를 가정하는 기독교적 관점이 이런 가치들을 설명하는 데 더 일관성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제시하긴 합니다. 흥미로운 건 과학계 내부에서도 뭐 자연법칙의 불변성 같은 가정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점도 짚어주고 있죠. 자, 오늘 과학적 자연주의에 대해서 정말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이 모든 내용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이 세계관의 핵심 주장과 매력, 그리고 동시에 인간성, 도덕, 목적에 던지는 이 심오한 질문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 자료는 결국 자연주의 역시 특정 가정 위에서 세워진 하나의 신념 체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세계관을 우리가 선택하든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물리적 현실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경험까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 판단 능력 자체가 아무런 목적 없는 물리적 과정의 산물일 뿐이라면요. 바로 그 능력으로 자연주의를 포함한 여러 세계관의 옳고 그름을 우리가 따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근거 위에 서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